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30일 오후 5시입니다.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 가서 한 연설은 역사에 남을 만한 연설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적 근거가 확실하고 그 표현도 아주 직설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문재인 정권을 반역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김일성 세력 사이의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편을 들었다 하는 말을 아주 점잖게 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한 겁니다. 그 여기에는 민주당 민자도 없고 문재인 문자도 없는데 문재인 세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 판단은 아주 정확한데 근데 대응하는 논리가 아주 유치합니다. 윤영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수준의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졌다는 이야기죠. 다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면에 나서 가지고 본격적인 이념 대결 구도 사상 투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좀 밋밋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가는데 그 뒤를 바쳐야 할 국민의힘이 그리고 한국의 이 정부가 관료들이 조금 행동이 둔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휘관은 고군분투하면 안 됩니다. 지휘관은 부하들과 같이 싸워야 합니다. 특히 이 연설에서 생전 들어보지 못하는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로는 생전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거죠.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 대목입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은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연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후에 처음 듣는 국군 통수권자의 용맹한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이 대목이 문재인 세력에는 아팠을 것입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은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반역자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남침할 때 유엔군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도 끝났다. 평화가 왔다. 외국 군대 왜 여기 있느냐. 유엔사 해체해라. 하는 선동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바로 북한군의 남침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도록 등 뒤에 칼을 꽂았다 이겁니다. 이적 세력이고 반역 세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연설입니다. 사실 이거는. 더구나 그 뒤에는 중국에 대한 굴종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의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입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문재인이란 뜻이죠.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문재인 정권. 북한군이 남침하면은 국군의 등에, 유엔군의 등에 칼을 꽂으려는 종전선언 타령한 자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은 황당무계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북한이 6.25 남침에 대해서 사과한 적도 없고, 국군포로 6만 명을 억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 끝났다, 이제 평화가 왔다, 이런 주장하려는 자는 뭡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이거는 북한 농당 정권을 도와가지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전선언을 2021년 말까지도 국정원과 문재인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였던 것 아닙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김정은이가 그것을 받지 않아가지고 또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 전문가들이니까 종전선언의 그 뒷배경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대응하다가 지난해 3월 9일의 우리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니까 그게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아찔할 뻔했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되었으면 지금 종전선언 한다고 해가지고 한미일 동맹관계가 아주 이상하게 되고 북한과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한국은 그야말로 내전적 상황으로 갔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아주 슬기로운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은 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김일성 세력 편에 서버렸으니까 저런 집단을 어떻게 우리가 진보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싸움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김일성 세력 사이의 싸움입니다. 소수의 김일성 세력과 다수의 남북한 한민족 사이의 대결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오늘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쿠데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검찰개혁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했으면은, 쿠데타라는 것은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정권을 찬탈하는 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쿠데타를 설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조국 수사하는 걸 가지고 쿠데타라고 했네요. 아니,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이 쿠데타입니까? 조국 수사가 쿠데타입니까? 그러면 범죄를 수사하는 게 쿠데타면은 지금 경찰과 검찰은 매일 쿠데타하고 있네요. 이 쿠데타는 용어도 모르고 그 쿠데타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하니까 참 윤영찬이나 문재인이나 이 사람들의 정체가 가짜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검찰개혁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로 대통령이 됐다.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체제 정당성이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들이 있다. 또 아는 체 합니다. 이데올로기, 체제 정당성 이런 어려운 용어 쓰면은 무슨 유식한 척 하지만은 그게 쿠데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되기에 이런 극단적인 발이 나왔다. 저는 그런데 쿠데타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색으로 따져야 됩니다. 국회에서 윤영찬 의원은 제명시켜버려야 됩니다. 왜 제명시켜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난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표는 1639만 4,815표입니다. 1639만 4,815표. 투표한 사람 중에서 득표율이 48.56%입니다. 아니, 1639만 명이 윤석열의 쿠데타를 지지한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과 같이 쿠데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한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1639만 명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고 있는 이 윤영찬, 이 정도의 무식, 이건 또 배운 무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도 배운 사람일 겁니다. 이런 배운 무식을 가지고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었는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한국에는 나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인데 요새 인기 절정인 범죄도시 3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읽어보면은 민주당이야말로 이거 완전히 범죄도시 아니냐. 민주당 국회의원의 약 40%가 전과자입니다. 40%가 전과자인 그런 도시가 있겠어요? 민주당이 범죄도시입니다. 현직 대표가 다 지금 수사 대상, 재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봉투 돌린 사람, 돈봉투 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되는 이런 민주당이 그나마 반역질은 안 했어야죠. 종전선언이라는 반역질을 하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결단에 의해서 저지가 되니까 이제는 그 국민들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쿠데타 했다고 몰아붙입니다. 반역이 진압되니까 그 반역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진압한 국민을 향해서 쿠데타라고 몰아붙이는 윤영찬은 반드시 국회가 제명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결의로 하는데 내년 총선에서 범죄도시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국회가 이 쿠데타를 하게 생겼습니다. 윤영찬 같은 이런 사람들이 3분의 2가 되면은 국회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야말로 쿠데타 세력과 자유민주 세력의 근본일척의 싸움입니다. 감사합니다.